네. 네. 4번의 화류법이에요. 그럼 1분 뒤에 설명할게요. 다 보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138쪽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문법을 보도록 하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갈 문법 내용이 가장 중요한 문법 내용이어서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그 파트를 딱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문학을 좀 빠르게 나가죠. 정말 빠르게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정말 딴소리 안 하고 오늘 약속하겠어. 기필코 오늘은 지킵니다. 좋아요. 다시 교재 138쪽이에요. 교재 138쪽 우리 18학년도 수능입니다. 당시의 등급 컷 한 번 더 확인할게요. 94, 89, 82, 74. 그래서 비문학의 경우는 17학년도 6구 수능보다 더 어려웠지만 등급 컷은 17학년도보다 높았다. 그럴 때 지금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독서가 어렸던 것만큼 문학에서는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건 없습니다.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17학년도 6구 수능에서 이제 6월과 9월에 나타났던 모습이 지금 수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측면에서 이번 18학년도 수능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 9평 때는 그냥 플라타너스랑 달 나왔거든. 9평 때의 현대시 지문을 보면 달랑 현대시 두 개가 나왔어. 그런데 6평 때는 먼저 비평문, 가에서 먼저 비평문을 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대시를 실어줬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번 수능에서는 6평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야. 다시 지금 여러분들 넘겨서 6평을 봐봐. 넘겨서 6평을 보시면 6평 지문은 가, 나, 다 이렇게 가 지문에서는 이제 시에 대한 설명, 시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 다에서는 시를 제시를 했어. 그런데 지금 이 수능에서는 먼저 시를 제시하고 뒤에 비평을 달았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 다시 지금 6월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그 틀을 조금 바꿨고 9월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6월도 9월도 그렇고 우리가 화자가 처한 상황은 딱 둘로 나누기로 했죠. 직접 행동하는 것과 대상을 관찰하는 것. 지금 6월 18학년도 6평에서는 고풍의상과 결빙의 아버지였는데, 고풍의상은 그것도 이제 그 옛날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
결빙의 아버지에서는 한강을 바라봤단 말이야. 그리고 구평에서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달이라는 자연물을 바라봤죠. 그런데 지금 요 수능에서는 그 패턴에서 조금 달라졌어. 가작품은 화자가 직접 하는 행동이지. 화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스트에서 1번 문제를 낸 거예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겨울밤 강가죠. 강이 얼었다고 하니까 1년을 통해서 겨울밤 강가에서 화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자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던 거지. 그럼 여기서 화자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 긍정적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계속. 그래서 1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가에서 이연을 보면 가에서 이연도 마찬가지죠. 다만 니은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좋냐면 사막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우리가 그 바다가 해양이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으로 쓰이지? 바다가 망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 자원이 공존해야 되는데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이 살지 못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뭐 일반적으로 사막은 긍정의 의미야, 부정의 의미야? 부정의 의미인 거야. 그런데 니은을 보면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공간이, 화자가 머문 공간이 어떤 공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지. 다시. 지금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딱 이 정도 수준이야. 그냥 화자가 뭘 하고 있고 화자가 처한 상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럴 때 이 작품에서의 키포인트는 3년입니다. 화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3년에서 그 이유가 나오거든. 3년 첫 번째 줄 거기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3년 첫 번째 줄에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못 잊을 계집의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같지만까지 물개 표시를 해볼까요? 가기는 같지만. 야, 여기에서 지금 이 작품에서 우리 애는 힘내자. 이 작품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 뭐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노래가 이동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시조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죠? 우리 주차별로 시험 보는 거. 내가 왜 자꾸 시조를 강조하냐면 야, 지금 여기에서 가기는 같지만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주어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화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화자라고 하면 상황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동하는 대상은 가는 주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현대시에만 그러냐? 아니야. 시조가 훨씬 더 심해. 왜? 짧잖아. 3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말 필수 성분들을 많이 생략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어풀이를 보고 그 다음에 시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시 감상력이 높아지는 거야. 현대시는 어렵지 않거든. 더 풀어주니까. 그래서 약간 시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노래인 거니까 결국 노래를 부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계집애 때문이라는 거지. 계집애가 왜? 계집애가 집이 없다고 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라고. 대박이죠. 집이 없을 때 노래를 불러주면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 그래, 대박이지. 야, 이 노래라 집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 아니야? 다시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같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화자가 이 밤에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 계집애 때문이구나. 그럴 때 이 계집애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인 거지. 부정적 대상을 위해서 지금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막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런데 3년에서 마지막 줄을 보면 다만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그러면 그 계집애가 있는 곳까지 닿은 거야 못 닿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부정적 상황이 나온 거지.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래를 불렀지만 어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이야 사연. 사연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막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 부정적 공간이라서. 그럼 이 밤이라는 시간도 지금 그 사연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 밤이란 시간 왜 부정이야? 밤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부정이야? 더 좋은 말이 있잖아. 더 분명한 말. 아니 지금 우리가 딱 읽은 부분 뭐 때문에? 그러지? 뭐라고? 조상 때문에. 조상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그렇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도 화자에게는 부정적인 거지. 그냥 이 정도야. 자꾸 무언가를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실제로 여기서 화자가 하는 건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가벼운 의미,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만 넣어주자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년이야. 마지막 년에서 또 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 맨가. 그러니까 이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이기도 한 거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건 또 누구를 위한 거여야겠어? 그렇지. 계집애를 위한 거여야겠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가 또 추가가 되네. 밤은 옛일을 곱게 짜내나니. 그럼 옛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옛일 어떻게 하고 지금 노래 부르면서 뭐 하는 거야? 옛일도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그 옛일은 긍정이야 부정인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 옛일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어떤 단어 때문에? 그래, 무지개, 곱게 이런 것 때문에. 봐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 반응이 어디서도 필요한 거야? 소설에서도 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반응하는 게 기껏 하고 있는 게 뭐가밖에 없어? 긍정인지 부정인지밖에 없잖아. 상황 잡아놓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밖에 없다고. 그럼 소설도 똑같은 거지. 그 상황 속에는 화자 대신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그 상황 속에는 화자 대신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소설에서는. 그렇지,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그 인물의 반응. 이게 문학이야. 문학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작품은 아예 쉽죠? 너무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화자는 뭐 하고 있냐면 묘비명을 보고 여기에 대한 화자는 어떤 반응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묘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니까 그 묘비명의 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고 그런 묘비명을 쓴 대상에게도 부정적인 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어적으로 표현한 거지. 시도 읽지도 않고 소설도 읽지도 않고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반어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설명 없이 대놓고 뭐가 나와? 대놓고 선택지에 반어적인 게 나오잖아. 다른 보기 설명 없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반어는 중학교 수준 아니야? 창문이 깨졌는데 참 잘했다. 그거랑 뭐 별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번 문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마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요 1번 문제. 138쪽의 1번 문제입니다. 138쪽의 1번 문제를 보면 얘가 50.4%야, 오답률이. 그리고 이거 말고는 내 기억에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답률이 높지 않을 뿐이지 저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볼게요. 어쨌든 얘가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합시다. 그럴 때 지금 3번 선택지 우리 138쪽에 1번의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지금 의지를 지닌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 요거를 이제 뭐 의인법
화류법으로도 설명하는 강사가 있는데 명확하게는 얘는 화류법이야. 그리고 수능에서는 화류법하고 의인법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화류법 문제를 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의지가 있는 존재를 우리 이제 문법하고 있잖아. 어떤 명사라고 해? 의지가 있는 존재. 너네 무정명사, 유정명사 안 들어봤어? 그렇지, 얘 유정명사야. 유정명사는 쉽게 생각하면 동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식물도 생명이 있긴 하지만 얘는 이제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 이제 의지가 있는 거에는 애게를 쓰고 의지가 없는 거에는 애를 쓰거든.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먹이를 주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 애게. 꽃에게 물을 주다, 꽃에 물을 주다. 꽃에 물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애와 애게를 구분해서 쓰는 게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서야. 어쨌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유정명사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4번 선택지 보면 이게 평가원에서는 풀이 해설을 해주지 않잖아. 그동안의 나의 경험이야. 그동안의 나의 경험으로 보면 보통 다양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이미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미지는 뭘 말하는 거야? 심상을 말하는 거죠. 맞아? 심상이니까 우리 오감, 맞지? 시청, 후청, 미 이렇게 우리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걸 이제 오감이라고 하잖아. 됐어? 그게 다양하대. 그게 다양하대. 그러면 이때 다양하다는 얘기는 시각적 이미지가 2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다양한 이미지인가? 그렇지. 우리 다양한 이미지라고 다양한 감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감각이 2 이상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해설에서는 시각적 이미지 2개를 제시한 거거든. 해설을 보시면 시각적 이미지 2를 제시하고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실제로 여기에서 자연물이라고 할 만한 것, 가에서 자연물이라고 할 만한 것 뭐 있냐? 뭐래? 강. 그 다음에 뭐 하늘, 달, 사막 이런 정도가 이제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그거를 드러낼 때 시각적 이미지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나는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딱 이 해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고 내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여기 있는 거 해설을 보면서도 내가 그동안 풀어왔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애들한테 설명된 방식이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왜냐? 이미지는 심상을 말하는 거고 심상은 감각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각종 감각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시각적 이미지 2개가 다양한 이미지냐? 아니지. 그건 시각적 이미지만 나타난 거지. 맞잖아. 그래서 그건 한번 주의를 해달라. 지금 해설을 보면 가작품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거기는 자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물이 없지 뭐. 그 다음, 그래서 요 작품은 넘어가겠습니다. 요 지문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에 나오는 내용이 원체 당연한 얘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139쪽의 3번 문제를 보면 139쪽에 여기 3번 문제에서 표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문제만 좀 볼까요? 3번 문제를 보면 봐봐. 지금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어느 선에서 봤냐면 그냥 긍정, 부정으로 봤지? 그러면 지금 1, 2, 3번 선택지를 볼게. 1번 선택지야. 노래가 시를 상징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 즉 노래는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지.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이 선택지가 처리가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야. 노래가 시를 상징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그래 아까 그 노래 누구를 위해서 불렀어? 계집애를 위해서. 집이 없어서, 집이 없는 계집애를 위해서 부른 거잖아. 지금 그거 얘기지.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들이 작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작품은 이 정도 선이야. 지금 시의 경우는 이 정도 선이라고. 현대시의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다만 여러분들의 감상력을 조금 더 요구하는 건 현대시가 아니라 고전시가야. 그래서 내가 오늘 테스트 문제를 낼 때 고전시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예요. 3번에 3번. 묘비명이 시를 상징한다면, 그럼 이때 묘비명은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지. 마저 읽어볼게.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맞지? 부정적인 거니까. 됐어? 다시. 지금 시를 파악했을 때의 관점과 그런 내용으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테스트에서 4번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전소설을 보는데, 고전소설이 조금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평 때의 고전소설은 특별한 거 없었어.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캐릭터가 좀 부각됐었지. 왜냐면 인물이 많이 얘기했거든. 춘향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문이 6평이야, 6평. 18학년도 6평. 왜 그러냐면 18학년도 6평에 뭐가 나오느냐? 그 적성이전이죠. 아닌가? 적성이전. 그 형이 폐륜해서 동생 눈 멀게 한 거. 그때 지금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그거 설명할 때 요거는 꿈과 관련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서 무조건 파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3가지가 있었거든. 인물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 생각나? 지금 그게 우리가 이번 수능, 18학년도 수능 그 고전소설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 꿈에서 나타나죠. 이해했어? 다시. 그래서 꿈의 기능 한 번 더.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인공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언해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거. 바꿔 얘기하면 꼭 꿈이 아니어도 지금 이 3가지를 제시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 요거는 우리가 그 테스트에서 5번 문제네요. 테스트에서 5번 문제는 요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우리 140쪽의 1번 문제입니다. 요 테스트의 5번 문제를 낸 이유는 140쪽의 1번과 관련되는 거야. 사실 1번 문제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런데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 뭘 내는 첫 번째 문제는 대체적으로 서술상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구성상의 특성을 내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시에서 보면 그 표현 방법이나 전개 방식 묻는 것처럼 보통 소설에서 이제 그런 걸 내거든. 그런데 그거 안 냈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묻죠. 이게 최근의 경향이야. 개념어는 여러분들이 잘들 아니까 개념어를 묻는 것보다는 사실관계.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소설에서 지금 1번, 이 소설에서 1번과 같은 문제를 많이 틀려. 많이 실수한다고. 그게 왜 그런 거야? 1차적으로 장면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쭉 읽어나가는 거지. 한 흐름으로. 적절하게 끊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그 5번은 우리가 끊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소설에서 장면을 구분한다는 거. 기준이 뭐였냐면 단순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장면이 달라져. 그럼 뭐가 달라져? 배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고 시간적 배경이 달라지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장면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공간적 변화와 시간적 변화를 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네. 일요일부터. 그게 참 여러분들 안타까워.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지. 지금 이 시기에는 술 맛을 모를 때잖아. 잠깐만. 이 아이씨는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난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 이게 우리 예은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미안해요. 야, 난 남자가 아니었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래. 야,
한 가지의 그 성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요새는 못 살아남는 거 아니야? 남자여도 여성성을 지녀야 되는 거고 여자여도 남성성을 지녀야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여성성이다 남성성이다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벗어날 수가 없네. 네, 다시 장면 구분하는 거 봅니다. 장면 구분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쉽죠? 첫 번째 장면은 쉬워. 뭐냐면 이거는 꿈속에서의 장면이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이야. 꿈에서 깼어. 꿈에서 깼을 때의 장면 됐죠? 두 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꿈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어디로 가? 사당 대나무 숲으로 가지. 공간이 달라졌네. 세 번째 장면이야. 그러고 난 다음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꿈속에서의 기능이 우리가 그 적성이전에서 봤던 기능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너가 여기 있는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예언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 그 측면이 요 끝까지 보면 중략 앞까지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 해결이 되거든. 왜 문제 해결이 될까? 지금 마지막 그 중략 앞 그러니까 130쪽 139쪽 끝에서 얘네들 뭐 하고 있어? 139쪽 끝에서 얘는 뭐 하고 있어? 왜 어쩔 줄 몰라? 어디 갈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 두 명이 등장해서 얘네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등장해서 얘네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그 얘기는 꿈속에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예언과 동시에 해결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명의 조력자가 등장하기 전에 거기 어떤 표현이 있어? 두 명의 조력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13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13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지금 이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달이 밝았다고 했으니까는 달라진 거잖아. 지금 밤이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배경의 변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거를 하나 확인하려고 그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문제화한 것이 140쪽의 1번 문제가 되겠고 물론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에서 6번 문제. 테스트에서 6번 문제를 보자. 테스트에서 6번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40쪽 2번의 3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140쪽 2번의 3번 선택지 거기 초월적 존재가 봐봐. 지금 2번의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야. 그러면 3번은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래, 신적 존재야. 그 다음에 영웅적 면모도 드러내줘야 돼.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부인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이거나 신적인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걸 지금 초월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면에서 초월적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따져봐야지. 왜? 이건 수능에서 옳은 선택지로 얘기해 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추가가 돼야 돼. 근데 사실 부인이 나온 건 그 앞에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용 한번 추출해보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일단 하나는 지금 이곳에 아직 너가 올 때가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이곳과 사씨가 있는 공간을 구분한 거지. 이게 바로 어떤 공간이 되는 거야? 이원적 공간. 생각나? 우리 17학년도 수능하면서 했던 거. 이원적 공간.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사는 것과 내가 머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인간이 사는 것과 다른 것은 어디가 되겠어? 보통 천상계가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일을 알려줘. 앞일을 알려주면 초월적 존재로 볼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앞일을 알려주는데 모두 알아. 얘는 그게 하늘의 뜻이래. 천명도 알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갖추면 꼭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요소까지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비범한 능력,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초월적 존재가 옳은 선택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 이번 회차에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게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 왜냐면 이 고전시가가 지금 구평 때는 내가 좋은 지문이라고 했던 게 춘향전하고 잡가 이 두 개를 연결했던 게 좋은 지문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잡가에서 이제 그 대화 그러니까 A, B 서술자 이거 구분해 보기로 했었던 거고, 그런데 육평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은 작품이긴 하지만 오륜가가 나왔고, 오륜가에서의 문제를 보면 오륜가 한번 펴볼까요? 육평. 오륜가에서 육평 문제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 복이 들어있는 거 있어. 지금 그러니까 161쪽에 몇 번? 7번. 161쪽에 7번 문제예요. 161쪽에 7번 문제를 보시면 그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각수를 연결해서 해놨지. 맞아? 지금 각수를 연결해서 지금 그 문제를 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지문 작품도 어디를 보냐면 143쪽에 7번 문제죠. 143쪽에 7번 문제. 143쪽에 7번 문제도 걔랑 똑같은 유형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한 수에서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랑 차이가 있냐면 지금 142쪽을 볼게요. 142쪽에 5번과 143쪽에 7번. 142쪽에 5번과 143쪽에 7번을 보시면 이 5번은 이거는 각각의 한 수에서 따온 거거든, 내용이. 그런데 이 7번 문제는 여러 수에서 내용을 따와서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관련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연시조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현대시를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수를 봤어? 그럼 그 다음 수를 볼 때는 앞에 있는 것과 갖고 관련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런 방식인 거고. 다시 연시조는 어떻게 보자고? 연결하면서 보자. 연결하면서 보자. 그럴 때 우리 테스트 문제를 보시면 지금 7번, 이건 어려운 건 아니야. 테스트에서 7번을 보시면 이역 춘궁과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대. 그러면 얘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하려면 최소한 뭐가 같아야 하냐? 최소한 뭐가 같아야 돼? 문장 구조가 같아야지. 일단 1차적으로 물론 문맥에 따라서 같음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이 같거나 유사하면 그 의미도 어떻다고? 같거나 유사하다고. 그거 한번 볼까? 지금 다수에서 이역 춘궁을 누가 모셔오리? 춘궁을 누가 모셔오리?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춘궁은 모시는 대상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누가라고 했으니까 사람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일수에서 유사한 상황, 학가 선객을 친히 뵌 듯하다, 선객을 뵈다, 그 다음에 이역춘궁을 모시다. 문장 구조가 같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야. 요 고전시가에서도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8번 문제도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육수, 그러니까 이제 9번 문제는 좀 육수에서의 내용을 이제 관련 지을 수 있느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 그러니까 이제 무반에 해당하는 장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신고도 이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네. 왜냐면 그의 뜻풀이 안 해줬잖아. 맞지? 이 정도의 한자는 여러분들 보고 알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신자는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 신라면 할 때 그 쓴 신자입니다. 매우 신자. 그 다음에 고자는 쓸고자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힘든 걸 말해. 신고는 힘든 겁니다. 힘든 거. 맵고 쓴 화친을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 그럼 봐봐. 화친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 되는 거지. 아니, 저렇게 무신도 장수들도 많은데 누가 화친 맺자고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됐죠? 무신도 많은데 조구리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무신은, 여기서 제시한 무신은 화자가 생각할 때는 조구리 같은 사람은 아닌 거지. 지금 앞에서의 현대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의 고전시가도 그렇고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작품에서 벗어나서 다른 내용을 끌어왔어, 안 끌어왔어? 안 끌어왔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자꾸 감상해 보려고 해야 돼. 그거 안에서. 그러면 됐고, 테스트에서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아는지를 물어보려고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고전시가 쉬워 테스트할 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다의 뜻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억만창생도 풀이를 안 해주셨죠? 거기에다가 각주를 달아주지 않았어. 그럼 억만창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가 되는 거고, 억만창생은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지금 테스트에서 11번입니다. 테스트에서 11번 문제는 딴 거 없어. 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어. 밑줄을 쳐 있든 밑줄을 쳤든 아니면 짙은 글씨가 됐든, 그러면 항상 뭐 보기로 했어? 개가 들어있는 문장 보기로 했잖아. 지금 화려하고 강하란 이미지는 뭐와 관련된 거야? 난이 없는 방. 그렇게 시작해. 어디 한번 볼까? 지금 142쪽의 왼쪽 지문입니다. 142쪽에서 왼쪽 지문에서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지금 밑에서 5번째 줄에 짙은 글씨로 화려 강할 있잖아. 개가 들어있는 문장을 볼게.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윗줄이야. 고서도 없고 그 다음에 난도 없는. 거기서 반응해야지. 왜? 지금 여기서 뭐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난 중심으로. 이 난이 나에게 되게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 힘겨운 역사적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을 통해서 무언가가 좋은 것을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 없는 그 공간에 대해서 얘는 화려하고 광활이야. 그런데 어떤 말 썼어? 불과하다 이런 말 썼잖아. 다시, 이건 계속해서야. 이거는 문학뿐 아니라 그 독서에서도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이 지정되면 꼭 뭐 하자? 개가 들어있는 최소한 문장 전체는 보자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봐봐, 우리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자꾸 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4쪽에 현대소설이에요. 144쪽에 현대소설. 지금 요 작품하고 우리가 구평 때 봤던 현대소설이 눈이 오면, 이거는 눈이 오면하고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6평에서 봤던 큰 산하고도 좀 관련이 돼. 다시, 6평에서의 큰 산은 사실은 뭐가 가장 부각이 됐냐면 그 캐릭터 소시민이 있었지. 고무신과 관련되는 거, 큰 산 생각나? 그래, 미신 믿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미신 믿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시민적 모습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부분에서는 얘처럼 서술자가 쭉 서술을 합니다. 1인칭 서술자가. 맞지? 과거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술해 준다고. 그 다음에 구평에 나왔던 눈이 오면, 엄마 치매 걸린 거. 눈이 오면에서도 앞장면에서 뭐해? 서술자가 그 중심인물의 과거를 회상해서 쭉 서술해 주지. 이 작품도 그러잖아. 다만 시점이 달라. 여기에서의 시점은 뭐야? 여기에서의 시점. 우리가 시점하면 딱 두 가지 먼저 구분을 해야지. 뭐랑 뭐?
1인칭 아니면 3인칭 이렇게 돼야지. 너네 복습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열심히 방법을 알려주면 뭐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지 않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니까. 그냥 딱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 소설을 봐, 인물을 중심으로 봐. 그럼 자연스럽게 시점이 나와야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3인칭이면 전지적인지 얘가 1인칭인데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충분히 선택지만 봐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얘도 회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반응했어야 되느냐. 거기 한번 우리 중략 앞에 문단 번호를 매겨볼까요? 중략 앞에 총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그럴 때 1문단이야. 그럴 때 1문단. 요 1문단을 좀 잘 지나와야 여러분들이 덜 혼란에 빠지죠. 뭐 어쨌든. 지금 쭉 읽어왔을 때 시점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큰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하고 좀 관련 지어 본다면 3문단에서 어디를 보시느냐? 밑에서 3번째 줄이에요. 미안해요. 2문단입니다. 2문단. 2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4번째 줄입니다. 2문단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거기다 물결 표시해주죠.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 1인칭 시점이죠. 그런데 그 1인칭 시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 앞에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나왔거든. 조물애기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데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서술자가 어떤 존재라는 거야? 아, 어른이 된 존재가 지금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 거구나. 이렇게 돼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회상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거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회상이라는 말 썼잖아. 어머니 그 치매한 거나 회상이라는 말 썼단 말이야. 그럴 때 145쪽에 1번 선택지 볼게요. 145쪽에 1번 문제. 145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3번 선택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일단 거기서 끊어. 그럼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과거도 나오고 현재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매개한 줄 알지. 그럴 때 그 과거가 바로 뭐인 거야? 회상이잖아. 지금 중략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테스트예요. 테스트에서 13번 문제입니다. 테스트에서 13번 문제. 테스트의 13번 문제는 우리가 소설에서의 기본이지. 인물의 반응. 지금 처음에 등장하는 게 조물애기들. 그리고 조물애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 번째 줄이야. 1문단 두 번째 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물애기들은 질문을 던져.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질 때 어디를 보냐면 1문단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입니다. 1문단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에다 동그라미. 앞으로 소설에서 짐짓 나오면 무조건 반응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짐짓은 무슨 뜻이냐? 일부러야. 일부러. 모른 척. 그러니까 이 짐짓하면 뭐가 반영이 되겠어? 당연히 의도가 반영이 되는 거야. 일부러 모른 척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알면서도 떠보는 거지. 설명 못 해줄 걸 알면서도 떠보는 거라고. 왜? 그 대상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 못 믿는 거지. 그러니 뻔한 말 하고 또 누가 그렇게 또 뻔한 말해? 또 누가 그렇게 뻔한 말해? 늙음하게 아낙네들도 그렇게 뻔한 말을 하죠.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조물애기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야지. 계속해서 기억에서 2줄 위로 올라갑니다. 기억에서 2줄 위로 올라가서 그네들은 낮춘말로 찾았어? 요거는 이제 우리 테스트에서 12번하고 관련되는데 요걸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적절하게 읽을 줄 아느냐를 보려고 한 거야. 우리가 이제 지시어가 나오면 그 지시어가 지시한 대상,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하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 지시대명사 2개가 나오잖아. 볼까? 그네들은 낮춤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더라고 기뜸해 주었으며 그것들이 이렇게 동일한 지시대명사가 동시에 나온단 말이지. 연이어서. 그럴 때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우리가 문장을 읽는다는 관점은 뭘 확인하기로 했어? 그래, 주수라고 서술어야. 주어하고 서술어. 그럼 일단 그 서술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 그것들이 불놀이를 하다가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도깨비가 되는 거고. 하다가도 사라지는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뭐가 믿을 만한 말인 거야? 그것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것이 지시하는 건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는 것, 이렇게 돼야지. 이해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문장이 조금 어렵고 길게 쓰여 있어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13번까지 처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 설명하고선 쉴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문법 봅니다. 오늘은 좀 빠르죠? 아닌가? 그래. 오늘 또 실패를 했어. 약속을 못 지켰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넘어와서 어쨌든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조금 덜 할 수 있겠네. 계속 봅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에서 14번 문제야. 145쪽의 1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3번 선택지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 바로 도깨비불에 대한 거지. 그럴 때 지금 이 중략 앞에서 나는 도깨비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중략 위로 봅니다. 중략에서 위로 3줄 올라갈게요. 중략에서 위로 3줄 올라가. 중략에서 위로 3줄 올라가면 거기 도깨비불 나오죠? 읽어볼게.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어떻다는 거야, 이거? 어떻다는 뜻이야? 두렵다는 거야? 두렵지 않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지. 매우 두렵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더운 날에도 그 도깨비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도깨비불에 대한 뭐야? 부정적 반응이야. 그런데 어른이 된 나, 현재의 나, 혹은 어른이 된 나는 어때? 고향에 와서 도깨비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 긍정의 반응을 보이잖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거를 보고 과거와 달리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고.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 선택지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에 3번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 불을 본 경험이죠.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야. 그거를 제시해서 그 매개해서 인물이 인식의 변화를 언제 겪는 거야? 지금 겪는 거지. 그 변화가 지금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처음에는 그 불을 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친구가 알려주죠. 그 불은 실제로 도깨비불이 아니라 뭐래? 낚시꾼들의 불이래. 그러니까 뭐로 바뀌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는 뭐에 대한 인식의 변화냐?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향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겠다. 즉, 과거와 달라진 고향의 모습인 거지. 그리고 내 어렸을 때 과거와 같은 모습이 도깨비라고 생각했으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고. 그래서 과거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답이 아마 그렇게,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도깨비불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3번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건, 3번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건, 왜냐면 그 인식의 변화는 과거의 대상과 현재의 대상이 그냥 그 동일한 건데 다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겪는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는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잠깐 쉴게요.